여당이 정치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걸 보면 급했긴 급했나 봅니다. 송영길 대표 본인이 다음번 총선 불출마 선언했고 서울 종로 등 세 곳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지난 4년 반의 과오나 현 여당 후보의 부족한 점을 덮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대표의 정치개혁과 인적 쇄신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이 낮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건 조국, 윤미향 등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낡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있습니다. 586 기득권 운동권 정치인들의 집단 퇴진이 아닌 송 대표 개인의 불출마는 기득권 정치의 혁신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은 과감하게 집단 퇴장 선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과학과 실용으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때가 온 겁니다. 정치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걸 보면 급했긴 급했나 봅니다. 송영길 대표 본인이 다음번 총선 불출마 선언했고 서울 종로 등 세 곳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윤미향, 이상직 두 사람을 이제서야 신속히 제명하겠다고 했고 국회의원이 동일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3선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자리라는 살을 내주고 지지율이라는 뼈를 받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 지난 4년 반의 과오나 현 여당 후보의 부족한 점을 덮기에는 어림없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대표의 정치개혁과 인적 쇄신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형편없이 낮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건 조국, 윤미향 등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증오와 배제, 단절과 부정의 극단을 달리는 진영 정치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득권 양당 중 특정 진영에 들어가 진영 보스와 극렬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따뜻한 아랫목 지역구에서 편안하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정치의 패거리 구조가 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낡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만이 옳다는 선민의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을 갈라쳐 왔습니다. 그러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착각은 시대와 불협화음을 내며 역사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586 세대의 대표도 아닙니다. 진정한 586 세대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사회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시킨 현장의 주역들입니다. 따라서 586 기득권 운동권 정치인들의 집단 퇴진이 아닌 송 대표 개인의 불출마는 기득권 정치의 혁신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직도 20세기 낡은 이념과 자신들의 이상에 갇힌 상태에서 정치 권력만을 추구하는 586 운동권 세력이 퇴장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겁니다. 이제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은 과감하게 집단 퇴장 선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흐름이 그들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과학과 실용으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을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정치개혁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선 금지 방안으로 동일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는데 그건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옆 동네로 옮겨가서 4선 도전해서 당선되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국민들에게는 한 도시지만 자리 나눠 먹는데 익숙한 정치인들은 한 도시를 갑, 을로 나눠서 바로 옆 동네에 가서 당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3선 금지 방안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기왕에 한다면 동일 선거구 3선 금지가 아니라 동일 권역 3선 금지로 바꿔야 개혁의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 3선을 했으면 강남에 가서, 대구에서 3선을 했으면 구로로 가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경쟁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세 곳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면 국민의힘도 대구와 서울 서초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기득권 두 당 중 누가 책임정치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무공천은 당연하고 해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 보조금을 토해내게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고 실행되어야 조금이라도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일단 광역단체 단체장과 광역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을 하더라도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정당 무공천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을 하기보다 유령처럼 후보 주변과 캠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후보 눈도장 찍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지역의 선거운동은 6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몫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천되어 구성된 지방의회는 여의도 정치에 완전히 종속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단체장도 의회도 모두 특정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 현상이 중앙의 진영 논리 지시대로 움직이며 지방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방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실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개혁의 방안으로 기초단체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합니다.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도 돈 없고 연줄 없는 인재들은 지방의회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정치를 배우고 자치를 실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트는 곳입니다. 정당의 책임 정치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의 문화와 행태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이곳만이라도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득권 정당들에 제안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정치개혁을 논의할 최적기입니다. 대선 후보들끼리도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정당들도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 그동안 묵혀왔던 정치개혁 방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합시다.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야말로 정치와 기득권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여당이 의지를 보인다면 제1야당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기초후보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 말이 진정으로 한 말인지 불리한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한 말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제1야당도 여당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구체제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데 모두 힘을 합쳐갑시다. 모두 함께 대한민국 미래의 마중물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